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허장님 오늘은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이 틈새 시장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임차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름도 되게 어렵네요. 외우느라 힘들었어요. 네. 이게 정말 한 달 사이에 웃돈이 한 2억. 크게는 3억까지 붙은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뉴스 기사를 한참을 들여봐도 저는 왜 도대체 임차권인데 왜 임차권에 이 피가 붙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네, 궁금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네,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민간에서 임대로 놓고 이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거주를 하다가 네. 이게 이제 분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죠. 네네. 네. 처음 시초는 박근혜 정부 때 생긴 뉴스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근데 이게 도대체 요즘에 막 웃돈이 막 억 단위로 붙더라고요.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 임차권에 이렇게 투기 광풍이 부는 건지, 왜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거는 좀 의문이 가는데 네네. 분석을 해보면 분양 이제 전환되는 네. 가능성에 이제 피가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임차로 거주를 하다가 네. 분양 전환할 때 네. 분양 그 우선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공임대 같은 경우 LH에서 공공임대를 하면 여기에서 공공임대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네. 거주를 하다가 여기에서 분양 전환하거든요. 네. 분양 전환할 때 가장 먼저 일단 우선권을 주는 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한테 분양 전환을 해서 이 가격에 너 분양 받아갈래? 안 받아갈래? 그래서 선택하면 이제 분양되고 네. 남은 게 있으면 이제 일반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민간임대도 그 분양 우선권이라는 게 있는 건설사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네네네. 우선권이라는 게 뭐냐? 이제 거주를 한 사람들. 네네네. 네, 거기에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 세대주한테 여기다가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우선권을 먼저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차인한테 분양을 할 거니까 네. 분양을 받을래? 안 받을래? 우선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이 선택권 때문에 아마 이제 프리미엄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살펴보니까 근데 이게 임차권이 전매 제한도 없고 네. 세금의 혜택도 있긴 하지만 네. 이게 보증금이나 이런 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억, 3억이 붙는 거면 네. 도대체 사람들은 얼마를 보고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네. 보통 분양 전환할 때의 조건이 사실은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생각하는 정도 아니면 건설사에서 얘기하는 정도가 보통 주변 시세의 80% 정도의 분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주변 시세가 네. 20억 정도 한다. 그러면 16억에 분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세 차익이 한 4억 정도 생기는 거니까 네. 프리미엄이 붙는다라면 4억 정도까지는 이제 뭐 손해보지 않게 생긴다라고 이제 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약간 우선 분양권을 주다 보니까 제2의 로또 분양 같이 생각해서 투자자들이 몰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뭐 그런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가점이나 뭐 이런 네네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분양 받기도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임대 분양하면 사실 인기가 없는 게 네네네. 그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지금 뭔가 시세 차익의 분위기가 딱 형성되자마자 네네. 피가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분양 한창 할 때 네. 동탄에 임대 분양하는 물건도 분양을 했었거든요. 네. 이때도 피가 약간씩 붙었었어요. 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과하게 붙진 않고 네. 그때 당시에는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네네. 피가 붙는 게 이제 조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때는 조금 다른 게 네. 분양 전환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어요. 그때가 보통 지금 기억해보면 한 2016년? 7년?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네네. 이때는 이제 전세난이 심할 때였어요. 네네네. 전세난이 굉장히 심해서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전세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뉴스테이라는 이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 임대 공급을 시작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걸 분양을 하면서 주변 전세 시세보다 한 80% 정도 선에서 이제 싸게 전세 공급을 하는 네. 거죠. 근데 완전한 전세는 이제 없었어요.
보증금은 좀 이제 등락이 있고, 보증금을 좀 높게 잡으면 월세가 좀 싸고, 네. 보증금을 낮게 잡으면 월세가 좀 비싸고. 네. 그래서 보증금 월세 전환율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3.8% 정도,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보증금을 전세식으로 많이 넣고 월세를 조금 넣게 되면 네. 주변 전세가에 비해서 좀 많이 이제 싼 느낌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제 편법이 생겼냐? 전대를 한다는 게 이제 이슈가 돼버렸어요. 네. 왜냐면 주변 전세보다 싸니까 네. 이걸 분양을 받아서 내가 임차인처럼 들어가되 네. 실제로 내 이름은 걸어놓고 난 안 사는 거죠. 안 살고 다른 사람한테 네. 이제 전세를 놓거나,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렇게 되면 이제 불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건설사가 전대를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피가 붙기도 하고 네. 분양이 정말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나는 시기였어요. 네. 가지고 어떤 건설사는 전대 절대 안 돼. 네, 불법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기가 좀 떨어지고 분양도 잘 안 되고 이런 현장이 있었고, 암암리에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좀 암묵적으로 그냥 우리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지침이 내려오면 분양 사원들은 이게 뭐냐, 전대 가능하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전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면서 이제 분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이 잘 되니까 그 다음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쉽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피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임대에 어떻게 피가 붙냐? 그러면 여기에 전대가 가능한데 전대에 시세 차익이 생기잖아. 월세를 20만 원만 건설사한테 내고 너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40만 원을 받으면 돼. 그러면 너는 20만 원을 앉아서 먹는 거야. 이렇게. 그럼 한 8년 동안 이렇게 생기니까 너는 지금 500만 원을 먼저 내도 손해보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피가 생겼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들어간 분들이 입주할 때 망했죠. 망한 게 뭐냐면 2016년, 17년도에 분양을 했잖아요. 분양을 한 게 이제 입주할 때가 되면 언제냐면 2019년, 20년 이 정도죠. 근데 19년, 20년이면 어떤 상황이었냐? 침체기고 전세가도 뭐 이렇게 오르는 폭이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가 싸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전대는커녕 무슨 여기를 들어가냐 마냐, 그냥 분양 받은 것마저 포기할 상황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 공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분양하고 또 분양하고 맞추고 또 안 맞춰지니까 임대료 혜택도 주고 받았어요. 임대료 깎아주면서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때 이제 피 주고 산 사람들은 이 피는 다 날아간 게 됐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전세난에 의해서 전대가 가능한 곳에 이렇게 피가 붙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는 곳에 한해서 지금 몇 억씩 지금 피가 붙고 있단 말이에요. 견주어서 봤을 때 그럼 이렇게 지금 몇 억을 주고 사는 사람들 괜찮은 걸까? 제가 볼 땐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8년 안에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안 되거든요. 8년이 넘어야 이제 건설사들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어요. 8년이면 시장 상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전세난이 끝났을 수도 있었던 것처럼 8년 후에 시장 상황은 또 지금과는 다를 수도 있다. 그렇죠. 시장 상황이 막 이제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오히려 이 분양하는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뭐 싸다라고 하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지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고 받게 되면 건설사는 한없이 무슨 근거를 대서라도 높게 책정하고 또 분양 받을 거면 받고 아니면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정해진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의무적으로 80%에 분양하는 게 아닌 거예요. 80% 정도에 분양하겠다 이거지. 기대 심리지. 이거지 80%에 무조건 분양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산 사람들은 또 프리미엄까지 줬어요. 프리미엄 주고 산 사람들은 이때 되면 아예 분양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돼요. 그러면 이때 들어간 프리미엄은 그냥 고스란히 다 날아가는 거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 또 분양 우선권에 기대를 가지려면 거주를 일단 8년 동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 가지도 못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애들 학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사도 많이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6년 지나서 중학교 있는데 가까운 데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동네에 중학교가 없어. 그래도 살아야지. 살아야 됩니다.
일단 분양 전환할 때까지는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봐야 되잖아, 결과를. 그쵸. 그럼 이사도 못 가. 그냥 8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뉴스에 보면은 생각보다 임대료가 비싸요. 맞아요. 싸지 않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임대료가 비싼데 만약에 이 살고 있는 과정에 시장이 변하고 있다라면 네. 네, 이제 전세도 좀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 이 임대료 내는 게 이제 정말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쵸. 내가 몇 억까지 주고 샀는데 그럼 이 임대료도 사람은 많이 이제 내고. 이 프리미엄 줬던 게 볼모가 돼. 이 사람이 이제 옴짝달짝도 못 하는 거죠. 프리미엄을 안 주고 원분양자 같은 경우는 뭐 내가 포기하고 이사 가면 되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간 사람은 이제 프리미엄 때문에 팔지도 못해. 예, 나가는 순간 이건 날아가는 네네네. 거거든요. 나가는 순간 날아가는 거죠. 그냥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네. 이제 피 받고 팔아야 되는데 누가 들어와? 그쵸. 누가 들어와? 이런 프리미엄을 주고 누가 들어오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뭔가 분양하면 로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진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장이 과열되잖아요. 과열되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지금 현재 상태로만 생각하고 이 몇 년 뒤에 변하는 상황을 거의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분위기, 프리미엄이 왜 생기는지도 모르게 막 생기면 네네. 이건 양도세가 없대. 그 너무 좋은 조건이거든요. 세금도 이건 없어, 양도세가 없어. 전매도 제한 없어, 네. 네. 주택소에도 또 카운팅도 안 돼. 네. 너무 좋은 거죠. 이거에 그냥 매몰되는 거죠. 네. 그냥. 야, 이거다! 그러면서 여기에 몰려드는 거죠. 마지막에 입주할 때 이걸 잡고 있는 사람은 정말 뭔가 이제 불안하지 않을까. 이 집에 사는데 정말 기분 좋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정말 원분양자가 아닌 사람은 정말 이거를 들어가면 8년 동안 정말 근데 돈 원분양자도 주셔서-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그런가요? 생각해요. 왜냐면 피가 붙은 걸 알잖아요. 그 이미- 사람은 이미 내가 원분양자지만 프리미엄이 3억이 붙었다라는 전제로 이제 살게 되거든요. 시세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렇죠. 거죠. 나는 3억을 버는 거고 이제 네. 3억은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죠. 중간에 이사 가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제 피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면 넘기고 이제 이사 가면 좋지요. 네네.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다라면 중간에 나보다 더 상황을 모르는 분한테 넘기고 적당한 시점에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게 진짜 경쟁률이 수백 대 1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정말. 참. 저도 참 임대 아파트의 피가 네. 뭐 그냥 1, 200도 아니고 1, 200이라면 뭐 좀 어느 정도 납득은 되죠. 네네. 네. 근데 억 하는 순간 이게 뭐지? 네. 저도 제가 잘못 읽었나 네. 했었거든요. 요즘 같은 상황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부동산은 좀 정말 긴 시간을 내다보고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진짜 한치 앞을 보지 않고 지금 네네. 당장에 있는 분위기에 매몰돼서 뭔가 행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정말 요즘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장기 일반 다시 할게요. 오늘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예. 임차권에 이름도 대해서 어려운. 얘기를 해봤는데 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이게 네. 또 사그라들면 또 어떤 곳에서 광풍이 또 일어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